안녕하세요. 화성시민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 서포터 화성시 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동탄 456동을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성시의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화성시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저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시민으로서 처음 발의한 의안이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 발의의 정족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법안 제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안 발의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의정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발의한 의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전 의원 다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조례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명으로 상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아니고 동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아쉬운 것들은 있습니다. 동탄 지역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얼마 전 동탄 출장소에 농어민 기본소득을 신청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탄 출장소는 동탄역 앞에 있는 주차타워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원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 현실이 지금 동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에 책상을 놓아두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신청받는 모습을 봤는데 행정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구청 설립 같은 경우가 지금 10년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 설립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치동중학교에 다니시는 한 학생께서 보내주신 민원인데 하교할 때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도착하면 학생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안전상 위험이 느껴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고 계시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학생이 보내주신 민원을 보니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느껴져서 저에게는 좀 따뜻한 민원으로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SNS 활동을 하는 것은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과 또 동탄 주민들의 삶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SNS에서 다문화 가정이었다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다문화 지원을 못 받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보면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과에 문의해서 물어보니까 화성시에서도 그 법을 따라서 지금 화성시의 그 이혼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그 분에게 전달을 드렸더니 굉장히 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복지도 많고 또 누구나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축제도 많습니다. 저는 화성시를 널리 알리는 화성시 홍보대사의 마음으로 화성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SNS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솔직한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도록 완벽한 상태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미 완벽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경사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문은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화성시 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화성시 의회가 출입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또 시각장애인 주무관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화성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이 화성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특례시가 되면 행정조직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뀌는 행정조직에 맞춰서 의회가 하는 역할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특례시로 가기 전에 구청 설립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구청이 설립이 되고 화성 특례시로 승격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화성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를 어떻게 나누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지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화성 특례시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사무를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닥쳤을 때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화성시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화성시 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화성시에서 화성시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문화관광 사무까지 더 늘어난다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량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설립과 화성 특례시 승격에 따른 행정 개편에 맞추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화성 특례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화성 시민께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몇몇 의사결정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행정을 이끌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관료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는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료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실제로 이용할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화성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화성 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화성FC 유소년팀에서 꿈을 키워가고 또 은퇴한 노인께서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워 무대에 올라 멋지게 공연을 하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한 푼 두 푼 모아 안락한 집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화성시민 누구나 저마다 꿈을 꾸고 화성시의 지원으로 그 꿈이 자라 마침내 이루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이 지속되는 도시 화성시에서 시민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 서포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위해 화이팅!